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다들 괜찮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부 쪽은 많이 괜찮다고 알고 있고, 강원도 쪽이 지금 오히려 굉장히 좀 속초 이런 쪽에 물에 잠긴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좀 걱정도 됐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2600선을 코스피가 지켜줬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2600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마감으로 갈수록 좀 오르면서 고가 수준에서 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하락이 마이너스 1%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참 주식이라는 게 역시 하루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 그리고 인내하면은 또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뭐 기사 보셨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요건 이제 오늘 종합 뉴스지만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중 단체 여행 가는 국가 70개국 추가해서 1, 2차 허용에 빠졌던 한미일이 모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서 관련 주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갖고서 계속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조금 됐을 때 그냥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던 전 종목 익절 챌린지의 이 신세계, 그쵸, 이제 면세점 난리 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공항 가서 보면 중국 관광객이 돌아갈 때 막 그 캐리어에 엄청 꽉꽉 채워서 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 와서 가방을 하나 찍으면 이거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막 보복 소비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신세계가 9%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수요가 줄면서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제 줄으니까 이제 북미나 이런 쪽으로 매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유럽이랑, 그런데 중국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예전처럼만 회복해 준다면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열심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더 오르든 말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익을 확정하는 게 좋아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세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신세계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콘텐트리 중앙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단타 친다고 했다가 물렸던 수량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늘 플러스 됐길래 또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또 아모레퍼시픽 또 오르길래 수익 실현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이렇게 다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차례로 온다, 기회가. 그래서 이게 전 종목 익절 챌린지 계좌에 수익 실현을 계속 10%씩 10% 수준에서 꾸준히 해온 결과고요. 이게 사실은 아직 뭐 연초에 샀다고 하더라도 2월쯤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월에 사고 나서 아직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지금 10%씩 수익 실현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연말까지만 다 정리를 하면은 뭐 종목별로 좀 보유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어떤 건 한 달도 안 된 것도 있고, 뭐 2달, 뭐 3달, 뭐 이렇게 다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1년 안에 모두 정리를 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배당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은 뭐 제가 특별한 종목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멤버십 회원분들이 찍어준 종목들 17개 그냥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고 또 목표 수익률 정해서 팔면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걸 또 이렇게 증시가 뭐 크게 우상향하지도 않을 때 그 박스 피해서 한번 또 증명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3종목 남았습니다. 17개 중에. 그래서 오늘 5개 중에 신세계랑 아모레, 요 2개를 정리한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 2개 이제 지우겠습니다. 신세계, 아모레. 그래서 요 2개를 삭제하면은 딱 3종목 남고요. 이 3종목도 마이너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전 종목 익절 챌린지에 비하면 좋지 못했어요. 결국은 아까 그런 중국 단체 관광 이슈가 있던가 뭐 다른 거에 엮이지 않으면은 뭐 크게 오늘은 오른 게 없었고요. 오히려 CS 윈드 이런 거 4.7% 하락을 해줬고, DLENC
뭐 끝모를 추락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렇긴 한데요. 일단 지금 저는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오늘 세 종목이나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래서 좀 더 한숨 돌리고 여유 있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도 안 좋았는데요. 디오 같은 게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3% 해주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어제 조금 기대감을 줬어요. 왜냐면 어제 시외에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스마트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엔텍 오히려 미리 샀다가 뭐 좀 올랐을 때 그냥 팔고, 혹은 오늘 시초가 같을 때, 그럴 때 조금 오를 때 얼른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렇게 태풍이 한창 올 때는 오히려 다 팔아버리고.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코엔텍은 태풍 수혜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소각로를 울산에서 기업들 상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엄밀히 말하면 또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동안 계속 어쨌든 폐기물 수혜주로 이렇게 급등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튀어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네요. 이제는 투자자들이 너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태풍이 몇십 년 만에 와도 반응이 없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엔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안정적이고 배당도 주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한번 튀어주길 바라긴 했지만 할 수 없죠. 이제 오히려 이제 또 추가 매수 기회를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아쉽게도 오늘 원익 같은 거 급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오를 때 좀 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때 저도 조금 팔았어요. 수익 실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줄, 이렇게 오를 때는 몰랐겠죠. 저도 몰랐고, 이때 왜 팔았냐고 하시던 분들도 몰랐겠죠. 이제 시작인 줄 알았겠죠. 이렇게 길게 윗꼬리 없이 이렇게 올라와 줬으니까 9%씩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갈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입니다. 오늘같이 신세계 급등할 줄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10%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3분기 실적 좋아서. 그리고 ENF도 오늘 1%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제 코스닥 보유 종목 보시면 전부 파란불. 뭐 아쉽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사실 빨간불일 때 미코나 디오나 원익 같은 거 다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아무튼 오늘 실현손익 17만원 찍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단타용으로 콘텐트리 중앙 이쪽 계좌에 샀던 거 정리한 금액이고요. 전 종목 익절 챌린지 계좌를 보시면 오늘 실현손익 218만원 있고요. 나머지 이제 단 3종목 남았는데, 가스공사는 본전 수준, SK, 콘텐트리 중앙도 한 자리 숫자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코스피 계좌 조금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현금이 조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한숨 돌리고, 또 종목별로 조금씩 스터디를 해보고 좀 추가 매수를 좀 검토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수만 보면 뭐 아주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은 종목 장세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오르는 거 팔고 또 떨어지는 거 기회 봐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수익 나는 종목이고 성장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태풍 아직 다 지나가질 않았는데 대비 잘 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